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우 폴리 스타일 숲을 만들면서 지오메트리 노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노드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가 처음이시라면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블렌더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로우 폴리 나무와 풀을 이용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아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만 이해하려면 기본 큐브 도형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렌더 버전은 3.0입니다. 먼저 지오메트리 노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 창을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 큐브를 선택하고 아래에서 New를 누르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확대를 해보면은 그룹 인풋과 그룹 아웃풋 노드가 생성됐습니다.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이 노드를 이동할 수 있고 마우스 휠키를 눌러서 줌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 사이에 아무런 노드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나무와 풀을 이 오브젝트에 분포시키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눌러서 포인트에서 Distribute Point on Face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선 사이에 마우스를 두면 흰색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 있던 큐브 모양이 안 보이는데요. 그것은 이 노드를 통해서 이 지오메트리가 포인트로 바뀌어서입니다. 원래 있는 노드도 같이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눌러서 지오메트리에서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두고 이 인풋의 지오메트리를 조인 지오메트리의 지오메트리와 연결을 해주고 이 디스트리뷰트 노드의 포인트를 조인 지오메트리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조인 지오메트리의 아웃풋을 그룹 아웃풋의 이쪽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노드에 의해서 이런 포인트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선을 통해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유지가 돼서 이 조인 지오메트리에서 합쳐져서 같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클릭 후 X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던 선이 모두 같이 사라집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를 한 다음에 삭제를 할 때 그냥 X나 딜리트 키가 아니라 컨트롤 X를 누르면은 처음 연결되었던 이 선은 유지가 되면서 이 노드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은 이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 대신에 이런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눌러서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 온 포인트를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고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것은 어떤 오브젝트로 표현할지 정해주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이 인스턴스에 이 나무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인포 노드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지오메트리 노드는 매우 많은 노드가 있어서 원하는 노드를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서치에서 검색을 해주는 게 편리합니다. 오브젝트 인포를 체크하고 여기 둔 다음에 지금 여기 디폴트 밸류를 체크하면은 오른쪽 씬 컬렉션 아래에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볼 수 있는데요. 트리 1을 선택하고 여기 지오메트리를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인스턴스와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포인트가 위치했던 곳에 이 인스턴스인 트리 1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 기반의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이 인스턴스 온 포인트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단축키는 알파벳 M입니다. M을 눌러보면은 이 노드가 동작되지 않을 때 원래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다시 단축키 M을 눌러보면은 이 노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무가 너무 많아서 이상한데요. 이럴 때는 여기 density의 숫자를 바꿔서 나무의 숫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나무가 이 큐브의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아래까지 다 분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원하는 곳에만 나무를 분포하고 싶으면은 여기 셀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면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서치에서 노말이라는 노드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노말 노드의 오른쪽 소켓을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소켓은 벡터 출력을 낼 수 있어서 x, y, z 모든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Shift A 벡터 separate x, y, z를 체크해주고 이 separate x, y, z의 이 벡터 인풋 소켓도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말과 이 벡터를 연결시켜 주면은 이 중에서 x, y, z 세 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z를 셀렉션과 연결시켜 주면은 z 값이 1인 곳에 해당하는 면에 대해서만 선택을 해서 이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기능이 동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노말 값은 1이고 x, y, z 값 다 1씩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z가 아니라 x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삭제하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선을 해제해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칼 표시가 나는데요. 이때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 선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x를 셀렉션과 연결시켜 주면은 x 값이 1인 지역에 해당하는 면에만 이 나무가 표시가 됩니다. x가 어디가 1이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창을 보면은 이렇게 x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1이고 z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z축으로 1입니다. 반대 방향은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이고 Z축에 대해서도 이 아래쪽 방향은 마이너스 Z1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삭제를 해주고 이번에는 Y 셀렉션과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Y축이 이쪽 방향으로 1인데요. Y축이 1인 값에 해당하는 면에만 이 나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고 Z축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덴시티를 키워보면은 조금 더 나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가 다 동일한 크기인데요. 이 나무의 크기를 랜덤하게 변경시켜 줘 보겠습니다. 여기 스케일 값에서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데 랜덤하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서치에서 랜덤을 검색합니다. 그럼 여기 랜덤 밸류가 있는데요. 랜덤 밸류의 이 출력 부분을 스케일의 입력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 민 값이 0이고 맥스 값이 1인데요. 작을 때는 완전 작아지도록 0이 되고 맥스 값이 1이기 때문에 기본 원래의 크기를 유지하는데 0과 1 사이에서 랜덤으로 이 값이 적용이 돼서 스케일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스케일 변화를 조금만 주고 싶으면은 이 민 값을 0.9로 하면은 원래 크기인 1과 0.9 사이에서만 랜덤으로 크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x, y, z 모든 축에 대해서 크기가 랜덤으로 바뀌는데요. z축으로 이 길이만 조절하고 싶으면은 여기 밸류가 플롯이 아니라 벡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의 출력 아웃풋을 이 스케일과 연결시켜주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x, y, z 모든 값이 민 값이 0이고 맥스 값이 1입니다. 이때 x, y 값은 크기를 변화를 주기 싫으면은 값을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z축에 대해서만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이 z 값을 0.5로 바꿔주면은 지금 x, y 축으로는 크기가 유지가 되고 z축으로만 랜덤하게 0.5에서 1의 값이 곱해져서 크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맥스 값을 이렇게 키워주면은 이 나무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다시 1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드가 점점 많아질수록 정리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만약에 한번 값을 정해서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노드는 마우스 왼쪽 클릭 후 H키를 눌러서 이렇게 숨겨주면은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무가 다 같은 방향으로 있어서 약간 숲이 이상한데요. 이 회전 값에 대해서도 랜덤 밸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랜덤 밸류를 체크해주고 그리고 다음으로 Shift A를 눌러서
로테이트 오일러 노드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 노드는 율러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오일러입니다. 그리고 이 랜덤 밸류를 플롯이 아니라 벡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를 로테이트 바이와 연결시켜주고 이 min max 값이 0에서 1인데요. 이 x, y, z에 대해서 랜덤하게 회전을 줄 건데요. 만약에 z축에 대해서만 랜덤하게 회전을 주고 싶으면은 이 x, y에 해당하는 부분은 0으로 바꿔주고 이 z값에 해당하는 부분만 tau라고 해서 타우를 입력시켜 줍니다. 이 타우를 입력시켜 주는 것은 여기서 로테이트 오일러에서 값이 라디안인데 이 타우일 때 36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로테이션을 로테이션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360도가 이제 바뀌면서 랜덤하게 이 나무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x, y축에 대해서도 약간의 회전을 주고 싶으면은 x 값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값을 바꿔보면은 랜덤하게 나무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x, y 다 0.1 정도로 랜덤성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랜덤 밸류와 로테이트 오일러 노드도 한번 설정하면은 다시 사용을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H키를 눌러서 이렇게 노드를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작게 만들었던 노드는 다시 H키를 눌러서 언제든지 다시 원래의 크기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트리 1인데요. 이 트리가 2로 바뀌면은 다른 나무, 트리 3으로 바뀌어도 다른 나무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나무를 하나씩 바꾸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나무 모두를 같이 표현해보고 그 밀도와 분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노드가 많다 보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노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때 F2를 누르면은 이 노드에 라벨을 줄 수 있는데요. 트리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여기 오른쪽에 노드에서 노드 라벨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에서 라벨의 사이즈를 바꿔서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이 라벨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아래로 옮기고 이 전체에 대해서 Shift D를 눌러서 위로 옮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라벨을 선택해서 이름을 트리2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브젝트 인포의 트리 1이 아니라 트리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그룹 인풋의 지오메트리를 여기에 있는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와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이 출력 소켓을 조인 지오메트리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트리 2에 해당하는 나무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채 전체 드래그를 한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위로 옮기고 이번에는 이 라벨을 트리 3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인포에서 트리 2가 아니라 트리 3으로 바꿔주고 앞에와 동일하게 이 조인 지오메트리와 연결시켜주고 이 지오메트리는 디스트리뷰트 온 포인트의 인풋과 이 인풋 메시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트리 1, 2, 3이 다 표현된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큐브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큐브 크기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탭 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A 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스케일 단축키 S를 누른 다음에 이 Z축으로는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Shift Z를 누르고 이렇게 크기를 키워주면은 나무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리지널 오브젝트가 보여서 약간 헷갈리는데요. 이 트리를 선택하고 여기서 Hide in Viewport를 선택해주고 그라스에 대해서도 Hide in Viewport를 체크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무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리 1, 트리 2, 트리 3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노멀 로드, 랜덤 밸류 로테이트, 오브젝트 인포를 생성시켜 줬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먼저 트리 1에 대해서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대해서 단축키 M을 눌러서 이 노드를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리 2에 대해서도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에 대해서 단축키 M을 눌러서 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나무에 대해서도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대해서 단축키 M을 눌러서 숨겨보겠습니다. 지금 나무 3개가 다 표현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드 값이 같을 경우에는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시드 값을 바꿔서 시작되는 점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M을 눌러서 이 나무가 다시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나무에 대해서 이 덴시티를 조절해서 특정한 나무는 더 많이 보이게 할 수 있고 시드 값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가 되게 빽빽하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때는 여기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에서 랜덤이 아니라 포화송 디스크로 바꿔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 거리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디스턴스를 키워주면은 지금 만약에 이 값을 2m로 하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미니멈 디스턴스가 2m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트리 2에 대해서도 포화송 디스크로 바꾸고 미니멈 디스턴스를 5m로 하면은 5m마다 이 나무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별도로 이 덴시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안 보이는 것은 이 5m 간격으로 했더니 너무 이 길이가 작아서 같은데요. 이 디스턴스를 다시 3m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리 3에 대해서도 이 포화성 디스크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미니멈 디스턴스를 조절해서 이 분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리 3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 스케일을 키워줄 건데요. H키를 누른 다음에 이 맥스 값을 X, Y, Z에 해당하는 이 맥스 값을 키워주면은 크기를 조금 더 자유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시 H키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연결된 거를 조금 더 원하는 대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가운데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이렇게 분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점을 하나 변경해주고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나무뿐만 아니라 아까 만들었었던 이 그라스 컬렉션 세 가지를 한 번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더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브젝트 인포가 아니라 이 오브젝트 인포는 X를 눌러서 삭제를 한 다음에 이 그라스 컬렉션을 선택하고 선택한 채로 마우스 왼쪽 클릭 후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면은 컬렉션 인포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를 인스턴스와 연결시켜주고 여기 픽 인스턴스를 체크하고 세퍼레이트와 리셋 칠드런을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 아웃풋 인스턴스는 조인 지오메트리와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인풋의 지오메트리도 선을 하나 더 끌어와서 디스트리뷰트 온 페이스의 이 메시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라벨은 트리가 아니라 클래스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 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더 작아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스케일을 바꿔주기 위해서 랜덤 밸류에서 H키를 눌러서 해제를 하고 이 크기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H키를 눌러서 바꿔준 다음에 그리고
이 풀 같은 경우는 훨씬 많아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다시 랜덤으로 바꾸고 이 덴시티를 훨씬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풀과 나무를 분포시켜 봤습니다. 지금 에딧 모드인데요. 전체 선택 단축키 A를 누른 다음에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더 키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크기가 키워짐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나무와 풀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딧 모드에서 A를 눌러서 X를 누른 다음에 모두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Shift A를 누르고 이번에는 토러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 토러스에 대해서도 이 노멀 값이 1인 곳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자동으로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스케일 단축키 S를 누르고 이렇게 크기를 키워보면은 크기가 키워짐에 따라서 계속 자동으로 이 오브젝트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페이스를 선택해주고 돌출 단축키 알파벳 2를 눌러서 이렇게 밖으로 끌어보면은 이거에 맞춰서도 자동으로 오브젝트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면은 이 원래 있는 나무의 크기를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 지오메트리 노드의 스케일 값을 바꿔줘도 됩니다. 원래 있는 나무를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일 단축키 S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이렇게 키를 약간 낮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른 다음에 스케일을 적용시켜 보면은 이 나무의 크기들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크기를 원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다시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A를 눌러서 모두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Shift A, 플레인을 선택하고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보면은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화면에 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원하는 노드들을 하나의 노드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G를 누르면은 이 노드들이 그룹으로 바뀌면서 노드가 하나로 바뀌는데요. 다시 탭키를 눌러보면은 방금 만들었었던 이 트리 1 아래에 있던 모든 노드가 이 노드 그룹 안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드 안을 보기 위해서는 이 노드를 선택한 채로 탭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들을 그대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밖으로 나가고 이 트리 2에 해당하는 노드들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서 이렇게 노드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나가고 위에 있는 노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컨트롤 G, 탭키를 눌러서 나가고 선택하고 컨트롤 G, 다시 탭키를 눌러서 나가면은 방금 만들었던 여러 개의 노드들이 단 4개의 노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쓰지 않는 라벨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다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노드들을 정리해 보면은 4개의 노드가 표현이 되고 조금 더 보기 좋게 이 노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3가지 나무와 3가지 풀을 이용해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해서 풀숲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오브젝트를 쉽게 원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